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일단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나가면서 59,000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또 한 번 신저가 찍으면서 이제 정말 삼성전자 하방이 더 열려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우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59,000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작년 이맘때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삼성전자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보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좀 많이 잦아들었거든요. 네. 오늘 삼성전자 단기적인 상승에 그치는 것인지 혹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다진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자 단일 기업만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하방 경직은 좀 확인을 하는 어떤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은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매도세가 줄어들고 그 이후에 뭐가 나와야 되냐?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는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전기전자, 반도체, IT 쪽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수급을 좀 보태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저는 오늘보다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의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IT의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시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인 수급의 개선이 먼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도체 IT가 올라가면서 반대급부로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모두가 다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수급이 부족한 이유는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벌써 1,380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좀 보면서까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만한 명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 그 이상의 어떤 메리트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을 조금은 더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반도체 IT에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첫날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그래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왜 이렇게 상승 탄력이 강하나 좀 봤더니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수 우위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드디어 동반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이 흐름이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반등이 저는 오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연속적으로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9월부터 두 달 동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팔았었고 이제 오늘 만약에 좀 사주면은 좀 뭐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이닉스 수급을 보면요. 하이닉스는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단순하게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냐 아니면은 뭐 이게 조금 더 연속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충분한 저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게 수급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좀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두 분한테 이제 반도체 대장주의 뒤를 이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반도체 종목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정부가 현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ASML의 장비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ASML 장비 반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래도 오늘 반도체 주가 잘 선방하고 있는 걸 보면 주가에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일단 결과론적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면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IT는 이미 안 좋은 악재란 악재는 모두 반영이 된 가격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 악재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조정은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뉴스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반도체 종목 두 분한테 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혹시 매수해놓은 종목이 있나요, 김태성 본부장님? 저도 사실 아침에 쉬어가는 제약바이오를 담아야 되느냐, 오늘 오랜만에 이제 시세 주는 반도체를 담아야 되느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엔 엔비디아가 시장의 중심위에 있고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전기전자 매수 수급이 좀 강해서 저는 이쪽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PSK 홀딩스를 원픽으로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 결국 반도체 전체가 좋다 하더라도 HBM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HBM 관련주들 뭐 아마 많이들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으셨던 분들이 신규 매수로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냐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PSK 홀딩스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 구간에서 42,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1차적으로 65,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PSK 홀딩스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반도체 종목 있으신가요? 지금 많은 분이 진짜 딱 고민하실 거예요. 아, 눌리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를 담을까?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종목을 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에 담을까? 진짜 네.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진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수페타시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똑같은 거 얘기하면은 좀 약간 식상하니까 저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결국에는 예상치가 6조 7천억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넘어설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삼성 메모리 쪽을 추월할 것이다에 대한 전망까지도 더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만약에 내일 예상보다 좀 컨센보다 좀 낮게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뭐 상승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좋고 만약에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서 조금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가격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소부장단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그래도 나는 내일의 주인공을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을 위해서 한번은 투자해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 빠지더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18만 원에서 17만 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모아가시면은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지금 범용 메모리 쪽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AI 메모리 쪽 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결국에는 HBM이 앞으로의 좀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제품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뭐 내일 당장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이 다 이렇게 앞에 딱 공개가 됐네요. 내일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SK 하이닉스 목표가 21만 원으로 이주호 본부장님의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들은 내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 흐름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남은 오후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속성 있게 삼성전자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진단 키트 움직였고요. 비만 치료제도 움직였고 오늘은 또 관련해서 치매 치료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오늘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모멘텀이 타 기업별로 제각각입니다. 아이큐어는 상한가에 오늘 고가 기준 상한가를 터치했고 치매 치료 관련 기업이고요. 또 진양제약, 위고비 해외 직구 차단 관련 수혜주로 부각받았습니다. 이 밖에 네이처셀은 내년 첨생법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주목받았고요. 한국파마부터 샤페론까지 개별 모멘텀을 다 안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업종의 순환매 양상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이 또 한순간에 또 손실 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피로도가 쌓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좀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에 오히려 이슈가 있는 쪽으로 지금 또 수급이 쏠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거를 따라가시다가 오히려 또 여기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이슈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좀 뭔가 어떠한 이슈,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사실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큰 종목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도 저런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오히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시아 그룹 기업 쪽에 이제 1조 7천억 가량의 또 수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물론 제약바이오가 지금 끝났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고점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나는 알테오진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누군가는 좀 팔고 싶고 그럼 저기서 만약에 좀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수급이 과연 2차 전지나 지금 반도체 쪽으로 갈 것이냐,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또 수급이 몰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조금 불안하니까 오히려 저렇게 수급이 몰리는 이슈에서 움직이는 종목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군들은 좀 이슈성으로 좀 단기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방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해 주셔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2시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시나 혹은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도 저희 투자해놓은 출연자분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빠진다면 조정 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의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저도 조정시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1조 7천억 CMO 계약은 거의 역대 최대급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인 이벤트 생물보안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원은 통과를 했고 결국엔 상원 통과 및 최종적으로 발의가 되면서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과연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기에는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저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리프트도 지금 120만 원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뿐만이 아니라 모멘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있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대응 전략도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위고비 해외 직구 차단 소식이 들려왔는데 시총이 작은 종목들만 움직여요. 샤페론, 제넥신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고 대표적으로 우리 비만 치료제 종목들로 꼽혔던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비만 치료 쪽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을 좀 소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유통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가장 큰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얼마만큼의 수량을 받아와서 파는 건지, 그리고 그들을 받아왔을 때 얼마만큼의 영업 마진율, 영업 이익률을 남길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분기 실적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최근에 비만 당뇨 유통사로 좀 부각이 됐던 기업들은 이제는 조금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렉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술 이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먼저 좀 반응을 했다라는 거라서, 거기다가 오늘 이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 이제 수급 공방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이제 종목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압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앞서 이제 이야기 드렸었던,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결국에는 알테오젠 쪽으로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지 않나, 혹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실적이 좋은 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짧게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보면, 오늘 오스코텍이 지금 10%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한양액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쪽은 잠시 좀 피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유한양액이 갖고 있던 렉라자의 기술 원천을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제노스코가 지금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았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또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노스코로 시장에 힘이 또 붙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쪽은 잠시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렉라자 원료를 만드는 자회사 제노스코가 코스닥에 상장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할 상장이기 때문에 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투심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이 두 종목은 당분간 좀 소나기를 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스코텍 10%대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4%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향방에 따라서 우리 국내 2차 전지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들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일 발표될 테슬라의 실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분이 밤잠 설치시면서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네. 남은 오후장에 2차 전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율주행 관련 쪽 투자도 괜찮을지 여쭤볼게요. 저도 이거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고민을 좀 했는데, 내일 하이닉스 실적도 있고 테슬라 실적도 새벽에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랑 반도체 둘 중에 뭐를 지금 좀 노려봐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저는 좀 2차 전지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하이닉스라던가 반도체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없는 실적 발표인데 테슬라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두 쪽에 다 투자를 한다, 약간 좀 리스크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둘 다 실적이 잘 나와서 2차 전지랑 반도체 둘 다 갔으면 좋겠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이 2차 전지까지 투자를 하기보다는 2차 전지는 일단 테슬라 실적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반도체 쪽으로, 하이닉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번이 저는 시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테슬라 실적이 이런 쪽에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고 좀 접근해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반도체 쪽이 더 좋아 보인다. 앞서 또 매수해는 종목으로 SK 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신 만큼 SK 하이닉스 오후장 흐름 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많은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에서 아쉽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 7%대 조정세를 받으면서 마감했는데요.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지금 증권사별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증권사 MK는 어제 하락한 종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를 목표가로 제시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내일도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참 네.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이번 주에 몰빵되어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은 좀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연말이 다가왔어요.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좋았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달러도 킹달러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악재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도 GM이 굉장히 좋은 어떤 호조의 실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쪽은 인도 IPO 시장이 사실은 저도 기대한 것만큼의 핫한 핫이슈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본연의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현대차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주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지금 많은 상황,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또 배당에 대한 기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수익률을 고민하신 분들은 이제는 완성차냐, 부품사냐, 이제 이 부분은 결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너무 좋지만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 한 명으로서 수익률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만약 선택을 했을 때는 부품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부품사로 본다면 저는 HL 만도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L 만도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차는 계속해서 눈여겨보기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LCD 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 4,6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8.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66.1% 증가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AC 현대마린솔루션 지금 실적 발표되자마자 시세 붙어서 한 13만 2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 기자재 내에서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AC 현대마린솔루션 지금 실적 발표 이후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고요. 조선 기자재 투자 전략도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HD 현대마린솔루션은요. 사실 지금 선박 인도 후에 통합 애프터 서비스를 진행하는 뭐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조선사에서 수주하는 양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쪽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조선 사이클과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 모멘텀은 뚜렷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기존 선박을 개조하는 친환경으로 개조하는 그런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매출 대비했을 때는 한 8%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저는 앞으로 탄소 중립이 이제 선박 쪽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해사기구 같은 데서도 지금 뭐 법안을 계속 제정하면서 바다 친환경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탄소를 빼주는 그런 탈항 장치라던가 아니면 선박 평형수 수처리 장치 시스템 이러한 사업들이 저는 앞으로 좀 우리가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사들이 계속적으로 뭐 배도 수주를 하고 뭐 배도 뭐 계속 만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있던 거를 친환경으로 개조하는 시스템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선박 평형수 수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네. 조선주들이 최근에 또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을 초호한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선주들 연말까지 우상향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연말뿐만 아니라 저는 내년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15년 만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초호황기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조선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15년 동안 바뀐 게 많겠죠. 신조선가는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올라온 인건비만 생각해봐도 지금의 신조선가로는 아직은 조금은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수주 잔고가 쌓이는 속도 그리고 이제 친환경 어떤 선박에 대한 수요를 좀 놓고 고려를 해보면 신조선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보다도 내년 상반기 혹은 이제 만약에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되면 오히려 더 조선 쪽이 관심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비중 조절하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테마주에 대한 대응 전략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뭐 지상철을 지하화한다라고 서울시가 그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또 한번 튀었어요. 뭐 특수건설은 지금은 윗꼬리를 좀 달고 17% 급등세, 우원개발 한 7%, 동아지질 한 5%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보는 전략이 유효할지 혹은 일단 그냥 하루철에 끝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건 성향의 차이인데 저는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공략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또 밀 수 있는 어떤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대해서 저는 트레이딩하는 것은 찬성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대장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려야 탈출할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만약 여러 기업을 보고 계신다면 특수건설만 보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매수해는 종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참 많은 이슈들을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주호 본부장님 모두 다 반도체 종목을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전에 한번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PSK 홀딩스 65,000원,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은 SK 하이닉스 내일 시장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한번 담아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21만 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참 무섭습니다. 장대 양봉을 좀 그리면서 투는 시작만 하더라도 59,000원 선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장에는 한 6만 원 선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